1편에는 소방시설의 뭐 점검사항, 뭐 시험법, 예를 들면 수계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이 뭐가 있어요? 가압송수장치 성능시험, 즉 펌프 성능시험.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를 떠나서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시험이고, 그죠? 수계에서 옥내수화제는 펌프 말고 또 무슨 시험을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앵글 밸브를 열어서 방수 압력을 측정해야죠. 현장에 가보면 노즐이 직사용 관창도 있고 방사용 관창도 있어요. 책에는, 우리 교재에는 방사용 관창은 이렇게 테스트하고 직사용 관창은 이렇게 테스트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점검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사용 관창일 때는 직사용 관창으로 교체 후 테스트할까. 그런 것들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방사용 관창은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는 연결 금속구, 압력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관창을, 여기에 호스를 연결을 하고, 원래는 관창이 호스에 바로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호스와 관창 사이에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연결 금속구를 설치를 하고 물을 방사하게 되면 여기 압력이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일본 같은 데가 특히 이제 저런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직사용 관창 교체 후 하는 거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말단에서의 압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또한 마찬가지고요. 현장에 갔어요. 성능시험을 합니다. 어디서 해야 되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점검표에 최상층에서, 예를 들어서 최상층에 옥내수화진이 3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 3개 모두를 개방하고 제일 말단에 있는 거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5개 설치되어 있다, 5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그럴 때는 5개를 모두 개방하고 제일 마지막, 제일 압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점검표상으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검표상으로는 최상부 한 곳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2개를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압력이 낮지는 않은가, 또 압력이 너무 높지는 않은가. 법상으로 봤을 때 압력이 범위가 있죠. 0.17MPa 이상, 0.7MPa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0.17에서 0.7MPa 사이여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제일 열악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제일 위쪽, 제일 말단에서. 그죠? 그리고 모두 개방돼 있을 때 제일 열악한 조건이 되죠.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최상부, 최말단에서 5개 이상이다 그러면 5개를, 3개 다 그러면 3개를, 2개 다 그러면 2개를 개방하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얘는 가장 열악한 조건이 뭐예요? 펌프 가장 가까운 곳. 소방펌프 가장 가까운 곳이 압력이 제일 세겠죠? 그리고 다 열었을 때요, 한 개만 열었을 때. 한 개만 열었을 때. 그래서 얘는 한 개만 열고 테스트하고요, 가장 가까운 옥내수화전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는 가장 먼 곳에서 다 열고, 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만 개방하고, 이런 거를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부분만 테스트를 해라, 점검표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까지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스프링클러 설비는 펌프 말고 무슨 시험을 해야 되죠? 말단 시험 밸브 개방해서, 그죠? 그러면 말단 시험 밸브를 개방하는 이유가 뭐예요? 걔는 무슨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유수금 장치의 기능 시험을 하는 거죠. 유수금 장치의 무슨 기능이에요? 유수금지 장치가 무슨 기능을 하겠어요? 물이 흘러간다, 유수금지.
거기서 끝난 거예요. 물이 흘러간다, 물이 안 흘러간다, 이거를 검지, 알아서 어디에 신호를 보내겠어요? 감시제어반에 신호를 보내죠. 방제실이 있다면 방제실로 신호를 보내죠. 그죠? 신호를 보내는데 거기에서는 뭐와 뭐로 신호가 와요? 소리와 눈으로 표시등. 그죠? 그러니까 눈과 귀를 통해서 알려주죠. 표시등과 부저, 이런 걸 통해서 알려줍니다. 표시등이 들어왔다. 아람 밸브 열려서 물이 올라가고 있구나. 어디가? 터져서 물이 나오고 있구나. 얼마 이상 지나가고 있구나. 아람 밸브를 제작할 때 반드시 거치는 시험이 있어요. 작동 시험이라고요. 80리터 퍼분으로 1분 내에 접점이 붙어야 돼요. 물이 올라가면 클래프가 열리고 압력 스위치 접점이 붙어서 1분 내에 신호를 보내줘야 된다고요. 신호가 왔다 그러면요, 80리터 퍼분 이상이 클래프 열려서 2차 촉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지속적으로. 단속적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항은 즉 작동시험이나 부작동시험, 이것은 제품 검사 기준이 있죠. 유수검지 장치에. 또 유수검지 장치에 기능을 시험하도록 말단 시험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화재 안전 기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1번은 유수검지 장치의 기능시험, 2번은 가압송수장치의 작동시험, 3번은 방수와 4번은 방수량 테스트. 4개를 쓰라 그러면 이 4개를 써줘야 돼요. 이거는 이론이죠. 그래서 지금 제품 검사 기준, 화재 안전 기준, 그리고 소방 이론. 0.17에서 0.7메가파스칼 화재 안전 기준, 가장 끝에서 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된다. 이거는 이론이죠. 측정을 하는데 방사용 관창을 사용할 경우는 안 된다. 직사용 관창으로 교체해야 된다. 점검표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도 알아야 되고, 점검표도 알아야 되고, 또 소방 이론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았을 때 집합해가지고 맞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못 맞을 수 있고요. 이것만 알아서 또 못 맞을 수 있고요. 이 3개를 다 알았을 때 맞는 이런 0.17에서 0.7메가파스칼, 이거는 점검책에 나와요? 공통편에 나와요? 공통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 과목을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공통편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공통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공통편을 아주 잘해야 설계도 잘하게 되고요. 점검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공통편을 잘못하게 되면요, 설계도 잘못하고 점검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통편에서 출제를 했을 때, 일테면 공통편에서 50점을 출제를 했을 때, 즉 5점짜리 10개를 냈을 때, 10개 중에 5점짜리 10개를 냈을 때 10개 중에 몇 개를 맞을 수 있어요? 3개? 8개? 5개? 최소한 8개는 맞아야죠. 적게서부터 8개를 맞아줘요. 5개 맞았다. 일단은 공통편에서 벌써 아웃이에요, 아웃. 불합격이라는 얘기죠. 공통편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점검도 도움이 되고 설계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공통편은 공통편의 직접적인 문제도 맞겠지만 공통편의 간접적인 점검 문제, 공통편에서 간접적인 뭐요? 설계 쪽 문제가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공통편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스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예요? 격발시험, 그죠? 약질량 측정 시험. 네. 근데 약질량 측정 시험이 잘 나오겠어요? 격발시험이 잘 나오겠어요? 약질량 측정 시험이 이미 나왔어요, 그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격발시험. 이번에 격발시험이, 근데 그것만 뭐 몇 개 되지도 않은 시험이. 그래서 그런 것들 시험법 잘 알아두시는데, 수계 설비를 펌프도 아주 좋아요. 수동 기둥 해가지고 옥내 소화전에서
방수압을 테스트 해봤더니 그것도 좋아요. 옥내수화전에서 말단에서 방수압 테스트를 자동으로 해야 돼요? 수동으로 해야 돼요? 펌프 자동 상태로. 자동 상태로요. 그러면 모든 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감지기를 찍어서 동작을 했어요. 수신반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중계기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선로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감지기 찍어서 경보 울리는데 음향장치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다 정상이니까 경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탐지 설비도 시험을 하나만 한다 그러면 감지기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옥내수화전도 시험 하나만 한다 그러면 자동 상태에서 그냥 쏴보면 되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도 헤드 하나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말단 시험을 열어서 그래 물 나오는구나 그러면 종합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옛날에는 공통편에 있는 화재안전기준 그리고 제1편에 있는 시험법들 그리고 관계법령 그리고 저 뒤편에 있는 점검표 그리고 기타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제품 검사 기준 다른 기준들 다른 잡다한 것들일 수 있는데 어쨌든 기타 옛날에는 시험에 뭐가 많이 나왔어요? 네, 딱 3개예요. 점검표, 법규, 기준, 화재안전 기준 이렇게 3개가 30초, 40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좀 더 쪼개졌죠. 그래서 방향이 뭐 미래니까 예측을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기도 해야죠. 근데 암기 아닌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 아닌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점검 범위가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이제 넓어진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15회, 14회, 13회, 12회 기준으로는요. 화재안전기준, 점검표, 법규 요 3개만 외우면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걸 더 해야지 합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있어요. 점검표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공통편을 먼저 해야 돼요. 책은 뭐를 거의 끝내놓고 다른 챕터로 넘어가야 이를테면 도식이요 1주일이 걸리든 2주일이 걸리든 도식이요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공통편, 설계편, 점검편도 공통편 다 끝내놓고 3달이 걸리든 4달이 걸리든 내가 한 달 동안에 공부를 해가지고 끝낼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좋죠. 근데 2달에 못 끝내세요 공통편을. 예? 그냥 공통편도 자신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공통편도 자신이 없는데 점검편을 넘어가죠.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유도 모르고 떨어지는데 사실 떨어진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이것저것 잡다하게 조금씩 밖에 안 했으니까. 뭘 하나 왕창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하나 왕창 끝내고 나면 점검이 빨라요. 점검편이. 설계편이 빠르다고요. 1대1의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공통편을 3달을 걸려 끝냈잖아요. 점검편은 한 달이면 끝납니다. 설계편 한 달이면 끝나요. 그래서 3달 걸리는 게 아니에요. 5달 걸려요. 그래서 공통편이 3달 걸려도 나머지가 빠르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괜히 공통편 2달 해가지고 미완성하고 점검편 2달 하고 미완성하고 설계편 2달 하고 미완성 이런 꼴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이때까지 했던 거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공부법이에요. 한 개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그래요. 점검 끝내고 법령 넘어가야죠. 시험법 끝내고 법령을 넘어가야 돼요. 법령 끝내고 어디로요? 점검표로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관계 법령도 이걸 완벽하게 내가 글자 한 개 안 틀리고 다 외우겠다. 100년을 해봐요. 글자 한 개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있냐. 아니, 자, 제2편
1장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피난 계단의 설치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아니, 이걸 어떻게 걸자한 게 안 틀리고, 예? 이, 복두가, 한 90페이지 정도 되네요. 이 90페이지를 걸자한 게 안 틀리고, 100년을 외워봐요. 10년이 아니고 100년을.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완벽이라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요? 아, 그래, 내가 이 정도만 그래도 공부 좀 했고, 대충은 쓸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글자 몇 개 틀리고 쓸 수 있고, 그죠? 몇십 개 아니고 몇 개 틀리고 쓸 수 있고, 그 정도면 되죠. 어떻게 글자 한 개 안 틀리고 다 해요?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법령도 한 2주 정도에 끝내고 이렇게 돼야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관계 법령 한 챕터를 9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를 90일 걸렸다. 그럼 다른 건 언제 할 건데요? 그죠? 그래서 2주 동안 이것만 보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주 동안 이것만 보자. 이게 필요하다고요. 기간은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